오늘도 함께 연물을 하며 제가 겪었던 마음의 변화 과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인생의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낮과 밤, 매일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쉽니다. 인간은 모두 같은 환경 속에서 비슷한 주기로 생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의미, 윤회의 의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샌드아트 영상부터 시청을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모래로 그린 그림을 인터넷으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어머니에게 바칩니다. 시간이 다 어디로 갔을까? 가수 왕정양. 문 앞에 늙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마당의 고목엔 또 꽃이 피는데 반평생 동안 하고 싶은 말은 백발 속에 감추었네. 기억 속에 아기 발가락, 오동통한 작은 잎, 평생 사랑을 주었네. 단지 엄마 아빠라는 말을 듣기 위해. 시간이 다 어디로 갔을까? 아직 젊음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는데 늙어버렸네. 평생 아이들을 낳아 키웠지. 머릿속엔 온통 아이들의 웃고 우는 소리뿐이네. 시간이 다 어디로 갔을까? 당신을 제대로 보기 전에 눈이 벌써 침침해졌네. 한평생 먹고 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얼굴엔 주름만 남았네. 기억 속의 작은 발가락, 오동통한 작은 잎, 평생 사랑을 주었네. 단지 엄마 아빠라는 이유로. 시간이 다 어디로 갔을까? 아직 젊음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는데 늙어버렸네. 평생 아이들을 낳아 키웠지. 머릿속엔 온통 아이들의 웃고 우는 소리뿐이네. 시간이 다 어디로 갔을까? 당신을 제대로 보기 전에 눈이 어두워졌네. 반평생 먹고 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얼굴에 주름만 남아있네. 이 작가는 삶의 모든 과정을
모래로 표현했습니다. 다들 감동하셨을 겁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자 시간이고 인간이 지구에서 이 사회에서 겪는 단계입니다. 단어 선택에 민감한 분들은 스승님 아닙니다. 삶의 단계가 아니라 삶의 전부입니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학교를 다니다 연애하여 결혼하고 일자리를 찾고 아이를 낳고 퇴직하고 늙어가는 그 과정은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사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때 낙엽이 지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 위해 새로이 피어나기 위해 지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북쪽 세상이 새하얗게 변하면 생기도 없고 모두 앙상하게 말라 생명의 숨결이 없는 듯하지만 봄바람이 불어올 때쯤에는 며칠 사이 메마른 대지에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습니다. 밝은 노랑 치마를 입은 어여쁜 아가씨처럼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생명이 소생합니다. 생명은 되살아나고 계속 이렇게 순환합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삶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과정을 거쳐 다시 또 소생합니다. 생명의 소생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생명은 수명이 다하고 나면 세상의 저편으로가 또 다른 형태의 생명이 됩니다. 그 후 다시 제3세계, 제4세계, 제5세계, 제6세계 다른 세계로 갑니다. 이번 생에서 인간처럼 두 발로 직립보행을 했다면 다음 생에서는 네 발로 기어다닐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날아다닐지도 모르고 또 언젠가는 실체가 없는 생명으로 실체도 없는 기이한 생명으로 될지도 모릅니다. 모습을 드러냈다 감췄다는 신선이나 귀신처럼 존재는 하는데 보이진 않습니다. 이 역시 생명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럼 그런 생명도 있나 싶을 수 있는데 여러분께 알려드리죠.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는 얕은 층, 중간층, 심층, 해구에 다양한 생명이 있습니다. 암초나 식물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부처님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생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어미로부터 난 생명, 알에서 난 생명, 어미로부터 난 생명은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생명입니다. 혹시 알에서 태어난 분 손들어 보세요. 어머니가 혹시 알을 낳았나요? 물론 알에서 태어난 생명도 많습니다. 비닐 혹은 깃털이 있는 거북이, 뱀, 닭,
공룡 모두 알에서 태어납니다. 알에서 태어나는 생명들입니다. 알에서 태어나는 생명. 습한 곳에서 태어나는 생명도 있습니다. 모기, 불나방, 벌레, 메뚜기처럼 습한 곳에서 태어납니다. 열대 지역의 물 웅덩이에서는 물을 일부러 휘젓지 않는 이상 며칠만 해도 생깁니다. 언제 생겼는지 모를 벌레들이 어디선가 날아옵니다. 남쪽 쪽에서는 더운 여름날 수박 같은 것을 쪼개서 두면 10분도 안 돼서 초파리와 작은 벌레들이 날아듭니다. 태어나 자라는 것도 못 봤는데 어느새 모여듭니다. 어디서 태어난 곳일까요? 습한 곳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면 작은 곤충 같은 것들이 어디든 생깁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모습을 바꾸는 생명. 이 중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탈바꿈을 하는 생명체인데 스스로 변화하는 생명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비. 맞습니다. 그 전에는 나비가 아닐까요? 나비의 엄마 아빠는 나비가 아닙니까? 벌레 같은 거였죠. 나비 전에는 애벌레였습니다. 그럼 애벌레는 나비일까요? 아리송하죠. 매미를 한번 봅시다. 북쪽 지방에서는 무더운 여름 매미가 맴맴맴하고 울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데다 날 수도 있고 나무에서 늘 붙어서 옵니다. 나중에는 탈바꿈을 합니다. 나무에서 며칠을 꼼짝 않는데 이때는 쇳덩구리처럼 기어다니는 벌레입니다. 그러다 등이 쩍 하고 갈라지고 거기서 생물체가 나와 날아다닙니다. 원래 모습은 날 수가 없었습니다. 날개가 없었는데 허물을 벗으며 날 수 있는 생명체로 바뀝니다. 그것이 매미입니다. 한자로는 선이라고 쓰죠. 선사랑 같은 한자는 아니죠. 기분이 이상하네요. 물어보지 말 걸 그랬어요. 선사는 매미처럼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매미는 탈바꿈하며 태어나는 생명입니다. 변태하는 생명을 명확히 알겠죠. 흔히 볼 수 없는 생물도 있는데 흔히 볼 수 없는 생물, 요괴나 마귀가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데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합니다. 존재한다 해도 느끼거나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특정 상태에 들면 그러한 생명체를 볼 수도 있는데 지구에 온 외계인 같은 느낌이지만 분명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계인 본 사람 있습니까? 없군요. UFO는요? 날아다니는 접시 말입니다. 보통 부부싸움 할 때 날아다니는 접시 말고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외계인은 직접 본 적 없지만 UFO는 아주 선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괜히 신비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저 말고도 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UFO만 전문으로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밤에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카메라를 들고 한밤중에 잠도 자지 않고 특정 장소에서 기다립니다. 누군가는 정말 포착을 합니다. 저는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모습을 바꿔 태어나는 생명은 정말 존재합니다.
원래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의 생명체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게임 캐릭터가 레벨업 하듯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젓가락을 들고 싸우다가 단검으로, 그 다음엔 보검으로, 나중에는 불을 내뿜는 초특급 보검으로 바뀝니다. 계속 레벨업을 하면서 생명체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변화가 완성되면 다시 태어납니다. 상상력이 조금 필요하겠죠.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오늘날 모든 첨단 제품은 다 상상력에서 나왔습니다. 천리밖 개소리도 듣는다고 해서 천리이라 불린 전화기도 다 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었던 사람은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100년 전쯤 어떤 형제가 하늘을 날고자 했습니다. 나무판을 동요매고 날아보다가 결국 공기의 원리를 이용해 날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엔진과 날개를 몸 양쪽에 묶고 날아오르는 실험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사람이 하늘을 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개인 비행기가 발명돼 사람들이 사용할 겁니다. 황당하게 들리겠죠. 처음 제 본문을 듣는 사람은 저를 허풍쟁이라 하겠지만 허풍을 친다는 건 역시 상상력이 있다는 것이고 상상력은 창의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누군가는 만들어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기술이 있지만 애초에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제 아이디어로 만들면 저에게 지분의 절반을 주십시오. 개인 비행기는 정말 출시될 겁니다. 무인 비행기나 사륜구동 기어를 사람 몸에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럼 초특급 경기처럼 날아오를 겁니다. 이건 그나마 상식적입니다. 이건 역시 간단한 생각으로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 하나 없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황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이 얘기를 들은 누군가가 작심하고 만든다면 몇 년 안에 제품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미 팔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하는 시기를 봐도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의 휴대폰 발전 속도는 인류의 창의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첨단 휴대폰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연구를 하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생명 소생의 구체적인 개념은 윤회입니다. 모든 생명은 죽고 나면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납니다. 방금 말한 네 종류의 생명체 이외에 그리고 유색과 무색도 있습니다. 유색은 형체가 있는 것, 형체가 있어 보고 만지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형, 무색도 있습니다. 무색은 형체가 없는 것. 하지만 존재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섭니다. 형체가 없다는 게 뭔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나 재료는 다 형체를 기반으로 합니다. 과학기술은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지금은 21세기입니다만 20세기 말부터 무선 기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초에는 무선 전자기기를 연구했습니다. 라디오, 발신기는 이미 있었죠.
20세기 말 1990년대부터는 무선 기술이 가전에 응용되면서 에어컨, 전화기, TV, 리모컨 등이 회로 없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체를 뛰어넘은 것이죠. 대신 빛이나 파장, 소리, 빛의 일종인 적외선을 사용했습니다. 빛의 일종인 자외선의 광화학 반응은 더 우수합니다. 이런 형체가 없는 물질을 사용해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발견한 거죠. 지난 100년 혹은 70년 사이에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과학자들이 무선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우주에서 태양에너지를 모으는 발전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만 태양에너지로 모은 전기를 지구로 전달하는 방법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은 이미 이뤄냈습니다. 연구 자체는 거의 성공 단계였지만 정치적인 이유와 투자상의 문제로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기술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집단의 충돌 때문이었죠. 형체가 없는 것이 더 강합니다. 그것을 사용한 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물질이나 공간, 큰 것과 작은 것의 개념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학자들은 그저 빛, 소리, 파장, 공기 등의 물질, 우영의 물질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만큼 많습니다. 유상과 무상도 있습니다. 생명체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식물에 의식이 있을까요? 식물에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절반쯤 되는군요. 다른 분들은 헛갈리시나요? 풀이나 나무는 감정이 있을까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관찰을 해본 적도 있는데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주파수가 좀 단순하긴 하지만 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의식이나 뇌처럼 정밀하거나 복잡하진 않지만요. 나무는 손발이 없어서 뜻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영화처럼 벌떡 일어나 걷거나 싸울 수는 없지만 감각이나 의식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어느 해변에서 녹색 풀이 있기에 제가 손으로 살짝 건드렸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에 닿은 이파리를 말아 넣는 것입니다. 촉감을 느끼는 것이죠. 만진 걸 느낀 거죠. 그래서 계속 만져봤습니다. 풀들은 원래 늘어져 있잖아요. 양갈래 따은 머리처럼 늘어져 있었는데 만지는 순간 치치치하며 이파리를 말아 넣었습니다. 식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식물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뿐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이 만지면 느낄 수는 있지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팔다리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을 뿐이죠. 자극을 줬을 때 표현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수줍음을 탄다는 뜻의 함수초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완두콩을 사서 같은 품종의 완두콩을 사서 습도, 온도, 비료, 토양, 햇빛 등 환경을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완두콩에도 감정이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한쪽 완두콩은 항상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했더니 보름밖에 안 됐는데 잘 자랐습니다. 한 달이 넘은 것처럼 잘 자랐죠. 콩도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예쁘고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다른 완두콩은 대조군으로 어떻게든 비난을 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넌 참 작고 못생겼구나. 이 세상에는 왜 왔니? 할 수 있는 욕은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알이 꽉 차거나 예쁘게 열린 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렇게 뜨고 비실비실한 데다 절반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칭찬을 받은 콩은 잘 여물었는데 말이죠. 음악을 듣고 자란 콩도 실하게 잘 여물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음악을 듣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주는 학업 스트레스도 창작의 스트레스도 음악을 들으며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음악이나 예술을 즐기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식물도 감각이 있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일단 유상과 유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불법에 유정중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정중생이라는 이 말에서 유정이란 무엇일까요? 연애를 하거나 말을 하는 등 감정 있는 것을 유정이라 합니다.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왜 개를 좋아할까요? 10년, 20년을 기르던 개가 죽으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저희 마을 주민 한 분은 이미 나이를 먹은 유기견을 데려와 9년, 10년을 기르다 병에 걸려 죽자 죽은 개를 위해 관을 짜고 모든 친구들, 동창, 지인들을 불러서 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1990년대 당시 그 장례식 비용으로 100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남편이 죽었을 때는 3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관 크기도 개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남편은 늘 속만 썩였지만 개는 본인을 사랑해줬다면서요. 개도 유정중생입니다. 인간의 말을 못할 뿐이죠. 사실 개가 말을 하면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앞잡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앞잡이는 정말 무섭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처럼 내 비밀을 떠벌릴 테니까요. 말을 못하는 개는 비밀을 좀 보거나 들어도 괜찮습니다. 개는 옆에 있어주고 집도 지키지만 IQ는 높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종, 나쁜 종도 있지만 어쨌든 모아놓으면 참 귀엽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도 안 귀엽습니다. 어딘가 모자란 구석이 있어야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여러분도 귀여워지고 싶으세요?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군요. 나같이 약삭 빠른 사람은 귀여워지긴 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똑똑해도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청나라 때 정판교라는 서화가는 나이가 들자 주변에 친구도 없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모자란 척하기로 했습니다. 현명한 바보가 된 거죠. 바보에서 천재가 되기도 어렵지만 천재가 바보인 척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현명한 바보는 정말 어렵습니다. 경찰이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보고 못 본 척하기는 어렵겠죠. 본성을 거스르니까요. 수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고양이들은 길들여져서 오히려 쥐에게 쫓기다가 눈물 쏙 빠지게 혼쭐이 납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나온 뒤로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고양이가 유전자 변형 사료를 많이 먹어서 본성도 있고 상대를 몰라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쥐를 잡는 것은 고양이의 본능인데
유전자 변형 사료를 많이 먹어서 존재의 의미를 까맣게 잊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과학과 환상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이 하나 늘었죠. 생명은 이토록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생명은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쉼없이 순환과 윤회를 거듭합니다.
嘎对梭哈，电塔红贝看在，贝看在，马哈贝看在，兰扎萨姆，嘎对梭哈。电塔红贝看在，贝看在，马哈贝看在，兰扎萨姆，嘎对梭哈，电塔红贝看在，贝看在，马哈贝看在，兰扎萨姆，嘎对梭哈，电塔红贝看在，贝看在，马哈贝看在，兰扎萨姆，嘎对梭哈，电塔红贝看在，贝看在，马哈贝看在，兰扎萨姆，嘎对梭哈。好，双手合十，真诚地感恩药师佛的加持呵护。 자, 두 손을 합장하고 약사불의 가피와 보호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搓搓手，轻轻地搓搓脸，
손을 비비고 가볍게 얼굴을 문지릅니다.做3次深呼吸， 심호흡을 3번 합니다.感恩大慈大悲的药师佛， 대자 대비하신 약사 부처님 감사합니다.